시니어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방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수도권 군 단위 중 유일하게 18년 연속 인구 증가를 이룬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 진천군인데요. 2023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야 전국 1위를 기록했고요. 2024년에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 부문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도 과연 진천군이 어떤 곳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의 시니어 정책 그리고 그 이외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오늘 시니어 TV를 통하여 처음으로 진천군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군수님. 제가 진천 군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천군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이 생거 진천 사후 용인. 예. 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예, 생거진천이라는 말은 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생거진천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 문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네. 진천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분지로 평야가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천과 수리시설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토지가 비옥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인심 좋고 평화롭고 이곳에서 살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래서 진천은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이 없습니다. 농작물이 풍족하고 네. 인심이 후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많이 태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삼국통일 기초를 한 김유신 장군, 네. 또 독립운동의 거목인 보제 이상도 선생, 또 카프 문학의 선구자인 조명희 선생들이 살기 태어나셨고요. 과거에도 진천이 살기 좋았고 현재도 인구 성장이라든가 경제, 기적 등으로 생거진천이라는 좋은 의미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말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자했나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진천 군수로 취임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예, 저는 2016년 재선거로 진천 군수에 취임해서 네. 삼선 군수로 9년간 와.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삼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하면서 가장 큰 덕목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게 복지에 대한 확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 확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받아왔다라는 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정의 성과도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잘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3번 연속 지지를 받아오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중에서 나는 이것만큼 좀 자랑을 하고 싶다. 제가 9년 동안 군수 생활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인구 증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지역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구 증가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18년 동안 연속
인구가 증가한 비수도권의 유일한 군단입니다. 18년 동안 약 26,4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요. 네. 제가 군수를 재직했던 9년 동안 전체 인구의 70%인 18,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와. 18,5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 9년 동안 매년 일개 면 단위의 인구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진천군이 자랑할 만한 것은 네.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높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진천군이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1.1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0.75보다 1.5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뭐 정책 같은 거를 펼쳐서 뭐 이사 오시면 뭐 돈 드릴게요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출산율까지도 전국적으로 높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인구 증가를 위해서 돈을 주고 또 어떤 지원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 지역에 얼마나 살기 좋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냐에 따라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을 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인구 증가를 이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런 식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전체 합계 출산율보다도 훨씬 높고요. 인구 증가를 군 단위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성과거든요. 이런 결과의 원인, 비결은 뭘까요? 인구 증가 원인은 저희는 투자 유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유입을 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지난 9년간 매년 1조 원 이상 총 14조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무려 일자리 창출을 19,200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자리 창출로 작년 상반기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고용률인 72.9%를 저희들이 차지했고 이 수치는 전국의 경제활동 인구 5만 이상의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을 해서 합계 출산율도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1.12를 함으로써 자연적 증가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일을 할 곳이 있는데 그 일할 곳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곳에서도 기업이 굉장히 활발히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가 생태계가 잘 돌아간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아이 낳기 키운 그런 구조적인 것들도 환경도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런 지역이 있는가. 진천은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거를 지금 어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노인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어느 정도 있나요? 진천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6% 정도로 16,800여 명이 됩니다. 19.6%의 노인 비율은 서울의 노인 비율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국의 노인 비율이 현재 20.2%고 충청북도 노인 비율이 20.15%입니다. 이거보다는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왠지 진천군이라고 하면 군 단위이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낮은 수준이다. 그렇군요. 자, 진천군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앞으로 꾸준히 노인분들이 많아지실 거고 19.6%라고 하면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저희 노인 인구 비율이 19.6%로 금년이면 초고령 사회인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초고령 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네.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2019년. 예. 예, 그렇죠. 이와 같이 돼 있는데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현재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셔갖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셔서 심지어는 거기서 나오시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구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익숙한 집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의 노인 복지의 대표적인 목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를 들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자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살고 있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그렇습니다. 수 있도록 해드린다. 예. 이걸 위해서는 정말 많은 대비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고민이 2019년부터 예,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기존의 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뭔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진천만의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네. 보건의료와 또 돌봄 사업을 통합한 것을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까지 노인들의 통합 서비스는 관 위주, 공급자 위주로 체계가 잡혀 있는데 노인들이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를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욕구에 따라서 통합 지원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일상생활이라든가 요양, 주거 서비스 등을 전체 토탈로 묶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통합 돌봄 사업이고요. 특히 중요하신 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는 노인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노인의 의료에 대한 접근도 향상을 해서 보다 촘촘한 노인 의료 복지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예. 찾아간다라는 게 전문 인력, 그러니까 뭐 의사, 간호사 뭐 그런 분들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네. 병원을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도를 향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천구 관내 거점 병원이라든가 네. 의료 단체와 연계해서 의사, 간호사는 물론 치료사, 영양사, 또 약사 등이 직접 노인들을 찾아뵙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네, 데에서는 많이 들어본 많이 것 있습니다. 같은데 예. 어떻게 진천군에서 이런 걸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통합 돌봄 사업은 2019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될 당시에도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무사업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지역 구성원에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들한테 어떤 건강 지원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성전이 됐고요. 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이 의료시설이 열악한 분단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진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직접 움직여갖고 의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사업이 이와 같이 필요한 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퇴원할 때까지 이분들을 연속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통합 돌봄 스테이션이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사 1명, 간호사 5명, 또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 한 팀이 돼서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잘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입원하면 퇴원 후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활 계획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군과 연계를 해갖고 가사, 식사, 보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많이 가는 게 낙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낙상을 저희들이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안전 손잡이를 집집마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청주나 대전 지역에 주요 병원 8곳과 MOU를 체결해서 같이 연계해서 통합돌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의 어떤 병원들까지도 네. 같이 MOU를 맺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네, 노력을 그렇습니다. 해주고 계신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입원을 하심과 동시에 퇴원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네, 네. 저희들이 개발한 건 전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병원하고 모두 연계를 했습니다. 그 진천군에 가면 저희들이 카드를 줍니다. 그 병원에서 그걸 다 작성을 하고 퇴원하는 동시에 저희들이 그 카드를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많이 고민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실 때 앞으로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진짜 덜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진천이 왜 살기 좋은 곳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네.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은 그래도요, 군수님. 도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복지 자원이 예, 좀 많이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네, 계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은 의료나 복지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은 나름대로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 강점을 잘 활용을 하면은 복지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경로당을 중심으로 30개 정도의 동네 거점 돌봄 센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복지사를 양성을 해서 케어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그분들 찾아가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가 말벗도 해주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 유일하게 진천군에서는 유럽과 같은 케어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팜이라는 것은 독거 노인이라든가 또는 약간의 경증의 치매 노인이라든가 또는 지체, 알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을 통해서
힐링, 요양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예, 생깁니다. 많은데 차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생기는데 하나씩 제가 네, 여쭤볼게요. 그래요. 일단은 동네복지사 제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동네복지사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다릅니다. 분들이에요? 동네복지사는 공공복지는 행정기관만으로 다 해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분을 동네복지사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 예. 아. 그 주민분 중에서 나이가 좀 드셨지만은 건강하고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의 수고료들 그분은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동네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 그런 복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 지역을 잘 알고 대상자를 잘 아는 분이 좀 더 밀접하게 그 대상자를 케어해주는 분들이 동네복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처럼 예, 그렇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하는. 예. 근데 그걸 하시려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은 분들한테 한 사람이 다는 못하니까. 그렇죠. 막 5가구나 이런 식으로. 예. 좋네요. 그러면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주시나요? 예. 저희들이 하면은 동네복지사 있으면 다 그분들 선정하면 별도 어떻게 전문 교육은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전문 교육도 있고 진짜 풀뿌리 복지. 예.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군에 이 내용을 활동한 내용을 자기들이 보고도 해주고 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와, 멋있네요. 이분들이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서 밀착하여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 이분들이 아침에 아무 무사 없이 잘 계신가 확인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머전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시간이 매우 중요해져서 바로 의료기관이나 군청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복지사 제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다시 따뜻하게 변하는 그 같은 좋은 선한 영향력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동네 분들이니까 더 친근하게 그렇죠. 내 문제를 더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은 좀 많은 봉사라 나눔 배려를 하는 게 요즘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걸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그걸 하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사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사례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사례라는 게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녀의 회장,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마음이 아주 편한 겁니다. 속상한 얘기도 하고 자기의 실제 어디가 아팠는가 그래갖고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고 또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되살아나고 뭐 그와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천군에는 진짜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거 진천 케어팜 이것도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케어팜이라는 것은 영어 말인데 돌봄 농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케어팜이. 그렇기 때문에 케어팜을 통해서 단순한 농업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치유와 힐링, 교육과 체험, 또
생산물을 통한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오조의 농장이 케어팜입니다. 진천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케어팜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돌봄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진천군에 언제 한번 오시면 그 케어팜 부지 면적이 약 2,400평, 예, 첨단 스마트팜도 있고 일반 노지 농장도 있고 하우스 농장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연간 8,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케어팜에서 일도 하고 보람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케어팜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은 무려 3.2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분석을 하니까 케어팜을 하고 통합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노인들의 수, 또 노인 건강보험으로 내려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게 저희들이 정량적 분석으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것 하고 같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많은 사람들, 많은 노인분들에게 어떤 건강,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네. 변하고 있는데 AI 기술,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도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복지를 다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도 AI 시스템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네. 복지 AI 시스템의 전문 기업은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 갖고 안전 확인이라든가 안부 확인을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조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다든가 또는 전화 통화가 없다든가 그런 비상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 상담이라든가 복약 시간이 됐다 그것도 알려주고 또 자가 건강 관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AI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런 거 챙겨야 되는데 챙겨드리지 못하고 AI가 챙겨드리는 예. 시대가 됐네요. 참. 예, 그렇습니다. 앞서 군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진천은 예방적인 돌봄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돌봄 서비스까지 뭔가 체계가 좀 촘촘하다라는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많이 들거든요. 이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돌봄 사업들 어떤 게 있나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돌봄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새는 70대라 하더라도 네. 본인들이 늙었다는 사람들이 없죠. 그럼요. 신노년 세대라고 합니다. 진천에도 신노년 세대들이 등장을 해서 네. 대접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빛나는 신노년이 되겠다고 그래갖고 서남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서남회. 서남회. 네. 그래서 진천 노인회에서 노인 복지대학을 개설했습니다. 복지대학 수료자를 중심으로 서남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사회적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신 어른들의 돌봄 봉사도 하고 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한테 인생 상담도 해줘갖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진천군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도 사실 경제적 자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천군은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복지 업무에 대한 일도 많이 제공을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왕성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진천군이 자랑할 만한 사업이 여성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시니어 클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카페 같은 거를 저희들이 설치해줬습니다. 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20시간 정도 나와서
봉사도 하시고 월급도 타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천에 보면 농다리에 네. 시니어 카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조그만 매점이 있는데 네. 여기서 컵라면이나 간식, 아이스크림 같은 걸 팔고 있는데요. 작년에 매출이 네. 아마 무지개 놀라실 것 같은데요. 무려 3억 원 이상 매출이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만요? 예, 하나만. 우와.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린 농다리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갖고 그래서 이분들이 20시간 정도 네. 일하는데 약 70만 원 정도 이야. 주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당 약 4만 원 꼴이 아닙니까? 소소하지 않네요. 네, 이와 같은 일자리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노년 세대도 요즘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아랫세대, 예. 그러니까 액티브 예, 시니어라고 맞습니다. 하죠. 50대, 60대 분들도 이젠 네. 내가 청년이야라는 네. 말씀들도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도 분명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50세서부터 64세 이걸 액티브 시니어 그죠. 또는 중장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전체 인구의 약 25%인 2만 1,800여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 프로그램, 지난 6년 동안 보안직 교육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쉽게 보안직. 얘기해서 경비. 아. 그래서 그동안 120여 명을 진천 관내 회사에 취직을 시켰고요. 또 진천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또 전문 문학 이런 분들을 평생 교육 강사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진천군 관내에 공공도서관 3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 공급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 교육을 시켜갖고 그분들이 독서 교육도 시키는 등 다양하게 일자리 제공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 공급자는 뭐예요, 군수님? 독서 공급자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관내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고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와 같은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더 가깝게 접근할 그렇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맞아요. 네. 요즘 책을 너무들 네. 멀리 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네요.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올해 이제 2025년에 새롭게 고민하는,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를 앞으로 장애인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나이 드신 어르신을 됐는데 이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군 지체 장애인의 50% 이상이 노령자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와 통합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합 돌봄센터를 조성 중이고요. 네. 또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고령자 또 집어넣은 홈리스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주택 공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천군의 이런 사례들을 듣다 보면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벤치마킹 하겠다고 찾아온 곳들 많죠? 제가 그래도 확실하게 말하자면 진천군이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대한민국을 선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진천군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40여 차례 네. 지자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천군을 배치 맡기거나 컨설팅을 요구하거나 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천군의 통합돌봄 체제가 매우 잘 됐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요. 저희는 진천군의 진천연 노인복지 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 통합돌봄 사업은 충청북도 내에서 진천군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인근의 청주시라든가 계산, 정평, 음성군에 이거를 금년서부터 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026년엔 통합지원법이 제정돼 갖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진천군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미리 걸음을 걸었다고 잘 걷고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천군은 참 잘 걷고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뒤에서 따라 걸어올 그 다른 지자체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잘 해야 돼라는 팁, 조언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통합지원법이 제정이 돼 갖고요. 네.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통합돌봄 주체는 종전에 가족 단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회와 지자체, 의료단체가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노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보건의료, 복지 지원 체계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또 건강보험공단, 또 민간사회단체, 지자체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통합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제가 느꼈던 방향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마음을 모으려면 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할 텐데 그 부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진천군은 어땠어요? 국가나 지자체 공통의 걱정거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국가 세수도 많이 부족하고 또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지방의 재정 상태도 아주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군민에게 필요한 필수 복지 제공은 지방정부가 해야 될 고유 업무다 생각해갖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복지 업무는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와 같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성공이 돼야지만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덕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24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 대상 수상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갑작스럽게 대상을 수상하신 게 아니라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상 수상까지 이루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쭉 이뤄오신 건데 그 외에도 성과 자랑하실 거 많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 부분에 선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한 표창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통합돌봄 사례는 우리 사회자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모든 복지는 나오는 게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걸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21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진천구는
2021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매년 최우수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갖고요. 도입될 때부터. 예, 또 상사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예, 이와 같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특출나게 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노인복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인의 임원들, 또 동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활동비를 처음으로 준 게 진천군입니다. 또 진천군은 다른 지역 지자체보다 경제적으로 약간 풍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생활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드는 데입니다. 네. 그 돈을 빼고 나머지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예산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진천입니다. 진천군이 1년에 노인 복지 사업을 해서 평균 200만 원 이상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은 교육에 대해서도 충청북도 최고의 교육 경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들이 학교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보육, 양육 등에 대해서 애들을 마음 편하게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우리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이 진천구는 금년 1월부터 시내버스가 다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예. 우와. 그래서 진천에서 우리 사회자가 오시어갖고 시내버스 타면 공짜입니다. 국민만 무료가 아니라 아니고 다 무료예요? 예지사람까지. 이와 같이 해갖고 교통복지도 많이 확대가 돼 있고요. 또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생활인구도 많이 늘어나갖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같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천군이 이렇게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군수님의 이런 의지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물론 느껴졌습니다만 군수님의 복지 철학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요하고 편리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존재 자체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높이려면 복지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만나면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보다 진천구 중에 더 낫다. 그와 같은 얘기를 상당히 뿌듯하고 제가 보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복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돼 있지만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같이 책임을 진 동네 복지로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복지와 돌봄은 결코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천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진천 놀러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앞서 농다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진천 자랑 살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진천군에 자랑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진천군에 네. 농다리의 관광객이 평년에 한 30만 명 정도 왔습니다. 와. 근데 작년에 무려 170만 명이 왔습니다. 네. 농다리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70만 명의 농다리에 네. 관광객이 와서 무려 650억 정도를 쓰고 왔습니다.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올해 200만만 목표로 지금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중에 한 명으로 꼭 예, 놀러 가도록 부탁드려요. 하겠습니다. 자, 삼선 군수이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임기시잖아요. 예. 뭔가 아쉬움도 크시겠지만 그만큼 뭔가 결심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임기 내에 꼭 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예, 저는
삼성군수로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천 9만 군민 또는 800여 공직자와 의기를 기회로 바꿔서 진천의 철도, 인구, 경제, 관광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진천 군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시스템을 정비를 더욱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국가적으로 보면 의기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 경제를 회복을 시키고 삼성군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신 우리 진천 국민 여러분,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9만 진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니어 TV 애청자 여러분, 우리 진천군은 철도, 인구, 경제, 관광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삼선 군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천군의 발전과 진천 주민의 삶의 질 발전에서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충북의 1등몰로 전국 최우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성공 신화를 계속 써내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니어 TV 신년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송기섭 진천 군수와 함께 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진천군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구나.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든 군민이 행복한 진천군이 되기를, 그리고 또 전국의 지자체 1등이 되고 싶다라는 군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저 역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